안녕하세요. 2025년 연차 촉진 웨비나를 진행할 저는 HR 파트너스 팀의 윤성근 파트너. 저는 고객 성공팀의 이주아 매니저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 연차 촉진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웨비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두 번째로 플렉스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 진행하기. 여기에서는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사례와 함께 플렉스를 활용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 적용 방법과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 관련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파트 1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알아보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차 촉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기준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쉽게 연차라고 부르는 연차의 원래 법적 용어는 연차 유급 휴가라고 하는데요. 조금 길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에서는 연차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 연차 발생이 좀 다른데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한 개씩 생겨서 총 11개가 생기고요. 1년 이상인 경우 또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는 첫 해에 15개의 연차 휴가가 생깁니다. 이후에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후 2년마다 한 개씩 가산이 되어서 최대 25일까지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수당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것이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미사용 연차 수당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실행을 하시면 사용자가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실 때 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취지는 실제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휴가를 잘 사용하도록 회사가 열심히 촉진 등을 액션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차 촉진 제도는 결국 구성원의 실제 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하실 때 그래서 구성원과 사용자 간에 이 연차 촉진 제도 취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절차와 법적 요건을 알아볼 텐데요. 이걸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끼시고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한과 구체적 액션은 다음 장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큰 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통 1차 촉진, 2차 촉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차 사용 촉진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를 안내를 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서 통보해 주세요라고 서면으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차 촉진이고요. 이에 대해서 그러면 근로자가 회사에게 1차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남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언제 사용할게요라고 다시 제출하는 것. 이것으로 만약에 완료가 됐다고 하면 사실 연차 촉진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근로자가 미제출할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2차 촉진까지 해야 완벽하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2차 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다시 통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휴가 지정일, 혹시 휴가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물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무 수용 거부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연차 촉진을 적법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꼭 서면으로 노무 수령 거부를 해야 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전자문서법상 플렉스로 하는 전자 촉진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적법하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차와 법적 요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이상 근로자 촉진입니다. 이게 조금 더 1년 미만 근로자보다 좀 쉽거든요. 편의상 회계연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1월 1일 입사자라고 가정을 하고 회계연도 마지막 일인 12월 31일 이렇게 1년 동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1차 촉진 사용 기간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기준으로 10일 이내거든요. 그럼 요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연속 촉진이 시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 동안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근로자한테 촉구를 해주시고 계획서를 이제 근로자가
이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2차 사용 촉진을 해주셔야 되고요. 요때 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이므로 10월 31일까지 촉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한 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그 기간을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근로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조금 표를 더 자세하게 그려왔는데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이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실 수 있어요. 1차 촉진을. 그 다음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즉 11일째 되는 날이겠죠. 10일 이후부터 10일 이내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동일하게 10일 이내에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 7월 이 기간 10일 동안 작성을 하지 않으시면 사용자가 2차로 다시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요 기간이 그 만료 2개월 전까지이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단에서 사용자가 1차 촉진을 빨리 하시고 근로자가 빨리 제출했는데 뭐 일부 제출하지 않은 계획이 있다고 하면 좀 2차 촉진 기간은 넉넉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10월 31일까지 기한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몇 월 며칠에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는 기한이 조금 더 중요하다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회사가 7월 10일 이전에 1차 촉진을 완료했다면 해당 완료일로부터 근로자가 10일 동안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화살표로 보여지는 기간은 최대 가능 기간으로 보여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1년 미만의 경우도 회계연도를 운영하시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입사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촉진이 시행된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 1년 미만 근로자분들도 입사일이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1차 촉진 2번, 2차 촉진 2번, 총 4번을 시행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1차 촉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거든요. 그럼 이것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차 촉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까지 발생한 연차가 1월 1일 입사자라고 가정했을 때 총 9개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1차 촉진은 9개까지만 1차 촉진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이후에 발생한 2개는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요것도 따로 1차 촉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9개 이후 발생한 2개에 대해서는 1년이 끝나기 1개월 5일 전, 5일 이내 해주시면 되고 이 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9개에 대한 1차 촉진, 이후에 발생한 2개에 대한 1차 촉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 2번 일어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또 2차 촉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9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2차 촉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기간은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11월 30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또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역시나 근로자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 1년 끝나기 10일 전, 즉 12월 21일까지 2차 촉진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2차 촉진 기간이 좀 빡빡하긴 하죠. 다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9개, 2개로 나누어서 각 시기별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9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서서는 9개, 2개에 대한 1차 촉진, 또 9개, 2개에 대한 2차 촉진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9개에 대한 1차 촉진을 같은 시기별로 좀 살펴볼게요. 1차로 최초 1년이 끝나기 전 3개월 기준으로 10일, 즉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 통보를 촉구를 하면 이 이후부터 10일 동안 또 근로자가 사용 시기 지정을 통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기간으로 보면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 기간 내에 그 연차 사용 계획서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용자는 이제 촉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기간은 최초 1년이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이므로 11월 30일까지만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 11일차부터 11월 30일까지 해주시면 되니까 좀 넉넉하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1년 이상 연차 촉진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월차 경우 1차 시기에는 9개,
2차 시기에는 2개에 대해서만 촉진이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너무 정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에 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자보다 더 잦은 촉진이 일어난다고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9개, 2개로 분리해서 촉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촉진 대상이 9개, 2개이며 2개의 촉진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있다고 해서 함께 연차 촉진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9개 해주시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9개 하고 난 후에 발생한 2개에 대해서는 1차 촉진 시기가 어떤지 각각 시기별로 살펴볼게요. 1차 촉진은 1년이 끝나기 전 1개월절 기준 5일 이내이므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통보를 촉구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근로자는 다시 이후부터 10일 동안, 즉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또 2차 촉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기간은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즉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차 촉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개에 대한 1차 촉진 기간이 5일이므로 조금 짧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기간별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자세히 들어봤는데 조금 더 이해가 쉽죠? 네네. 네, 그렇다면 이런 연차 촉진을 어떻게 플렉스를 통해서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이주아 매니저님과 함께 파트 2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플렉스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플렉스 스마트 연차 촉진 기능을 통해서 많은 고객사 관리자, 구성원분들이 느끼시는 가장 큰 장점과 사례는 연차 촉진 시즌 때마다 제출했던 연차 사용 계획서 및 노무 수령 거부 관련된 종이 문서를 플렉스 웹과 앱을 통해서 전자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매년 연차 촉진 때마다 준비하셨던 촉진 계획 문서 양식 구성, 그다음 인쇄, 배부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 없이 또 특히나 구성원별 어떤 별도의 커뮤니케이션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가 매우 많으셨을 텐데요. 플렉스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전자화, 자동화하여서 구성원분 역시 플렉스 웹과 앱을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연차 수량을 직접 확인하고 계획 문서를 제출하고 연차 사용 계획 일자에 자동으로 노무 수령 거부 안내 및 노무 수령 거부 동의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와 구성원분들 사이에서도 별도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역시 많은 고객사에서 꼽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직 플렉스 스마트 연차 촉진을 통해서 촉진을 진행하지는 않으셨으나 플렉스 스마트 연차 촉진 기능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히 월차 및 연차 지급 관리까지 자동화할 수 있게 된 사례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국내 대기업 P사 경우에는 플렉스 도입 전에 신규 입사자 월차는 입사 당해분만 선지급하고 익년 회계일에 1년 만근 연차와 월차를 15개로 지급하는 운영을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이유는 기존 그룹웨어가 연차 촉진 기능이 없어서 연차만 촉진하고 월차는 수동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올해 플렉스를 도입하면서 스마트 연차 촉진 기능을 통해 구성원별 연차와 월차 촉진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와 월차를 나눠 지급하는 방향으로 운영 정책을 바꾸면서 보다 더 정확히 월차 및 연차를 지급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차뿐만 아니라 아까 송현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월차 촉진이 매우 복잡한데요.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어서 올해 연차 촉진이 매우 기대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어서 관리자분들이 이제 플렉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리자분들은 크게 준비, 진행, 관리 세 가지 단계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순서에 맞춰서 플렉스 내에서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렉스 접속하시게 되면은 좌측 메뉴 최하단에 설정 메뉴 들어가 주셔가지고요. 연차 설정에서 연차 정책 설정을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을 조금 축소해서 보여드리자면 먼저 연차 부여 방식이랑 자동 소멸 설정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연차랑 월차 소멸 설정이 만약에 소멸 없음으로 되어 있다면 연차랑 월차를 소멸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단에 있는 스마트 연차 촉진 기능이 아예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랑 월차 설정이 모두 다 1년 후 소멸 혹은 유예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스마트 연차 촉진 기능 역시 기능 사용하기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연차 촉진 설정으로 가셔서 연차 촉진 설정에서 촉진 계획 문서 승인 설정 및 리마인드 알림 설정과 연차 월차 촉진 시점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요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승인 참조 대상 설정 시 구성원이 연차 사용 계획 문서를 작성을 하고 제출할 경우에는 여기 설정한 승인자에게 승인 요청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 촉진 시점과 월차 촉진 시점을 각각 아래와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차 촉진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계획문서 작성 제출 요청을 구성원에게 해야 하기 때문에 소멸 6개월 전, 그 다음에 5일 후, 10일 후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시고 확인하셨다면 변경사항 저장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플렉스 시스템에서 7월 1일 당일 날에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연차를 부여받은 구성원 대상으로 연차 촉진 계획 문서가 발송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관리자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과 같이 근태관리, 휴가관리, 연차 촉진 탭에서 구성원에게 발송된 연차 촉진 문서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만약에 7월 1일이 되시면은 작성 필요가 D-Day 10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구성원이 아직 작성은 하지는 않았고 작성 계획 요청이 발송이 되었다는 의미이고요. 여기 보시면 플렉스라는 그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촉진 계획 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으나 승인이 진행 중이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서 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구성원이 이제 연차 촉진 수량이 몇 개가 발송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연차 사용 희망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7월 1일부터 10일 기간에 실제로 촉진을 구성원이 잘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승인까지 또 완료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연차 촉진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구성원별 촉진 일수 및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구성원은 자신이 제출한 날짜에 플렉스 웹과 앱 접속 시 우측 이미지와 같은 노무수령 거부 안내 화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확인했어요 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야지만 플렉스 웹과 앱을 통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플렉스에서는 연차 촉진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플렉스를 통해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품 시연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차 촉진 준비, 진행, 단계 관리에서 관리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몇 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복지 차원에서 입사일에 4일의 연차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 경우에도 연차 촉진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 휴가는 연차 촉진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연차 유급 휴가로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 휴가에만 연차 촉진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회사의 1차 촉진에 따라서 사용 시기는 정했는데 휴가 사용 지정일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은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하나요? 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신 질문인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사용 촉진을 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을 해서 소멸되면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시기만 정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아서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월차 2차 촉진 시기에 잔여 휴가가 7개가 남았는데 구성원이 실제 촉진 수량은 2개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차 촉진, 그러니까 9개에 대한 1차 촉진,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2개에 대한 1차 촉진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9개, 2개에 대해서만 연차 촉진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2개 촉진 시점에 자연 휴가가 얼마나 남았던지 상관없이 자녀 연차 2개에 대해서만 촉진 대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날에 혹시 자동으로 연차가 등록이 되나요? 구성원 또는 관리자가 작성한 희망일에 플렉스 같은 경우는 연차가 자동으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그 플렉스 스마트 연차 촉진은 구성원이 실제 촉진 문서상 연차를 사용한 날짜를 지정하고 문서화하고 있는 거고요. 회사는 통보를 했고 촉진을 진행했다는 증빙 서류로 남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 희망일자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했다면 연차를 실제 등록해서 자녀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고, 실제 연차 사용 계획서를 구성원이 지정하고 제출한 날에 무언가 자동으로 연차가 등록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관리자가 계획 문서를 작성해서 통보하는 경우도 혹시 승인이 발생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관리자가 통보할 때에도 저희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승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만약 연차 촉진 계획 문서 승인 설정을 1차 조직장의 승인을 받도록 설정한 경우 구성원의 1차 조직장한테 승인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관리자가 통보해야 하는 기간 내에 승인이 미진행됐거나 혹은 승인자의 실수로 최종적으로 반려가 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연차 촉진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 역시 그 연차 촉진 기한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분들이나 조직장분들한테 조금 가이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자가 계획문서 작성을 통보하는 시기를 만약에 놓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법하게 혹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금 면제 받으려면 이 기간을 잘 지켜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자가 1차로 계획문서 작성을 언제까지 해주세요라는 기간을 혹시 놓쳤다라고 하면 제대로 연차 촉진을 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휴직자, 복직자, 퇴사자 연차 촉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휴직자는 사실 휴직 기간에 연차 촉진을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제품상 저희 플렉스 제품상으로는 발송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실 점은 복직 시점이 혹시 연차 촉진 구성원이 작성이 필요한 시기이거나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통보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 계획서 작성하는 시기이거나 그 시점에 맞춰서 복직을 하셨다면 그 기간대로 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 기간을 넘어서 복직을 하셨다면 사실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연차를 이월해 주시거나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연차 월차에 소멸 유예 기간을 설정했는데 혹시 언제 촉진이 진행되나요? 네, 그 연차 촉진 같은 경우에는 법정 연차 소멸일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제품 시연을 하면서 연차, 월차 소멸 시점을 설정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1년 후 소멸을 한과 동시에 유예 기간을 설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5년 1월 1일 날에 연차를 받으신 게 있다면은 동일하게 7월 1일 날에 연차 촉진 계획 문서가 발송이 됩니다. 때문에 구성원한테는 실제 소멸은 유예 기간에 따라 언제 소멸이 되지만 촉진 자체는 법정 연차 소멸일차에 맞춰서 촉진이 진행되니 시기에 맞춰서 촉진 계획 문서를 꼭 작성해 달라는 사전 안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차 촉진은 사용자가 연차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통보를 해야 하는데 알림이 오지 않아서 까먹을 때가 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이 부분은 개선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네. 이번 주 업데이트 노트로도 이미 조금 안내를 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많은 관리자분들이 사실 관리자 작성 필요 시기를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연차 촉진 기능의 업데이트가 이제 6월 말쯤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관리자 작성 필요 시기에 관리자분들이 실제로 리마인드 알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 기능이 조만간 배포가 될 예정이고요. 이 설정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관리자 작성 필요 시기가 도래했을 때 관리자분들께서 해당 알림을 받으시고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진행을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송현님. 그 사전 질문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 촉진 제도를 이번에 플렉스 도입을 하면서 새롭게 좀 규정을 신설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뭔가 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요거 앞단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플렉스를 통해서 잘 좀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지만 다만 미리 연차 촉진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서 구성원분들이랑 좀 커뮤니케이션 잘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촉진을 잘 했을 때 그냥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회사가 수당직을 면할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 근로자분들의 연차 실제 사용률을 좀 늘리는, 좀 차용 촉진을 제대로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꿀팁이네요. 네. 네, 이렇게 FAQ까지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진행할 웨비나는 연차 촉진 가이드에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파트너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웨비나에서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